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급조소의 이혁호입니다. 5월 2일에 펼쳐지는 토요경마 지급조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고수위원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최용찬 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오늘 이발도 좀 하고 그리고 굉장히 옷도 좀 예쁘게 입고 그리고 방송에 임하려고 했는데 낮에 막 복귀 한번 빠지니까 그런 거 있잖아. 왜 복귀하다 보면 갑자기 거기에 삘 꽂혀가지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것도 그렇죠.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발도 못하고 옷 준비해놨다가 그리고 본 중에 오늘 주제비가 최고인데 오늘 제가 나이트 가는 목적 같은데 이러고 끝나고 나이트 가려는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나이트 끊은 지 오래됐고요. 지금 오늘 좀 아까 막 고민이 많더라고요. 셔츠를 또 가지고 왔다 사무실에 놓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좀 편안하게 우리 팬 여러분들하고 부담 없이 방송 찍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복장이 저보다 이제 반팔, 그러니까 민소매예요. 스튜디오가 너무 더워. 반소매 티인데 스튜디오가 더운 것도 있지만 오늘 날씨도 또 덥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일요일날 또 비 온대? 일요일날 비가 이제 마지막 봄비 같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날이 더워지면 경주마들의 컨디션도 굉장히 많이 변해요. 뭐 새벽 훈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현장에서의 그 움직임까지 지금부터는요. 예시장에서나 이럴 때 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조교 나가실 건 아니잖아요. 예시장에서 말들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하세요. 특히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면서 떠는 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말들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땀 흘리는 것도 뭐 뱀이쯤 촉촉하게 젖은 거는 좋은데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말들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컨디션 체크를 꼭 한번 이제부터 해 주셔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더위를 못 참는 사람도 있고 추위를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처럼 경주마다 더위를 못 참는 경주마가 있고요. 추위를 못 참는 경주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월초 경마입니다. 5월 첫째 주 경마일 월초 경마인데 왠지 느낌은 월말 경마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하루고요. 대부분 비슷한 전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말들 간의 접전이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 경주 좀 공지를 좀 드리고 갈게요. 이혁호가 먼저 메인 승부 잡았네요. 6경주를 이혁호가 메인 승부를 잡았고요. 고수위원이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어요. 그리고 최용찬 위원이 9경주를 메인 승부 잡았고요. 뭐 추천 경주까지 쫙 보니까 후반에 많이 몰려있네요. 후반부에 승부처들이 많이 몰려있다. 후반부는 저희 지급조사 방송 저희 팀을 참고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지 말라래도 참고를 할 거야. 저는 좋아서. 저는 뭐 참고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좋은 결과 이번 주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 1경주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1000m로 펼쳐지는 국내산 육군경주. 신마들이 많이 출전했어요. 특히나 이제 4월 10일 날 같이 주행심사를 받았던 말들 4월 10일 1경주 때 주행심사를 같이 받았던 말들이 많이 출전한 경주라 신마들을 좀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기존에 뭐 뛰었던 말들 중에도 괜찮은 말 있긴 합니다만 최영찬 의원부터 가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신마들은 어차피 느낌이죠. 실전 경험 적이 없기 때문에 느낌인데 드리모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능검 한번 보면 그냥 동영상 한 번만 보시면 그냥 깨우칠 거예요. 스타트부터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그냥 붙들고만 갑니다. 발주 연습할 때 발주까지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게이트, 이건 같은 조건에서 지금 현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지금 딱 차지했어요. 거기에 최고의 기수 문세영이라면 저는 뭐 강공 보인다라면 4조에서 아무래도 비인기 맞고 좀 가는 경우가 많고 인기만은 좀 조심하는 경우가 마방 스타일상 많은데 이거는 뭐 이미 뽀록난 걸음이기 때문에 아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네, 2번마 드림호스. 이게 호스가 이게 말의 홀스겠죠? HORS이겠죠? 그러겠죠. 꿈의 그런 경주마가 되는 거네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 호크윙자마들이 이게 실전에만 나가면 애들이 개판을 치니까 승분전이나 이럴 때 그것 빼놓고는 어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말이에요. 고수현.
예, 일경주가 지금 일단 주행검사 모습으로만 보면은 일단 10번 선스팟이라 마필이 같이 뛰었던 애들 중에 가장 나요. 시종 선에 나가고 자꾸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10번 선스팟을 세게 보려고 하는데 일단 김혜선은 또 선행 고집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쪽에 5번 지상여제라는 마필도 순발력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직전경주 뭐 선행을 나가지 못하고 뭐 그 정도 뛰었어요. 이어 선두권에서 좀 무리하고. 근데 고속 복귀 내용을 보면 이거는 단거리에서 선행을 나가면 되는 말이에요. 근데 또 김옥성 기수도 약간 좀 꼴토끼가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앞에서 선스팟을 괴롭힌다든가 아니면 지상여제가 여차고 선행을 까고 나간다. 그러면 5번 지상여제가 그래도 실전을 한 5번을 뛰어보면서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실전을 5번을 뛰면서 자기도 모르게 단단해진 모습이고 훈련 강도도 올라갔기 때문에 또 5번 지상여제를 쳐다보는 것이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지상여제, 선스팟, 뭐 드리모스 이제 뭐 팔리는 말들은 다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복병마로 한 마리 좀 가볼게요. 4번마 드림과천입니다. 이제 4월 11일 경주 때 선스팟이나 뉴빅토리 그리고 킹라이트 뭐 이런 말들하고 같이 주행 심사를 좀 받았는데요. 이게 말이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을 추천을 드리냐면 주행 심사 모습 보면요 화면 밖으로 사라져서 직선주로에서는 그래서 걸음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 말이 스타트하면서 좀 약간 좀 기대는 모습도 좀 보여줬고 여러 가지 좀 단점은 있었습니다만 저는 순간적인 스피드와 폭발력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마들을 분석하면서 제일 많이 당했던 부분이 뭐냐면 주행 심사예요. 주행 심사에서 꾹 잡고 들어오는 말요. 그 말 모래 맞고 밀고 때리면 안 뛰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깨지는 경우도 많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화면에 안 보이는 말들이 마지막에 살짝 스피드를 보이잖아요. 그런 말들 그냥 때리고 선행 가버려요. 이것도 저는 드림과천이라는 말 자체가 직선에서 분명히 스피드를 보여줬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스타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내 측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이런 말은 앞에 두고 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마 드림과천의 주행심사 모습에서 분명한 스피드, 순간적인 스피드를 봤기 때문에 얘가 앞에를 때리고 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앞에 뛰면 또 얼마나 뛸지 모르는 말이고요. 저는 4번마 드림과천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주로 가겠습니다. 1200 국내산 6군에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이고요. 저를 좀 어지럽게 만들었던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개인적으로 좀 아픔이 좀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최용찬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자, 훈련 자체 모습 자체를 보면 예전에 입상 시 컨디션 자체를 이제 거의 회복해가는 단계를 보인 마필이 하나가 나와요. 바로 키마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아무래도 자기 기량, 뭔가 훈련 자체 모습에서도 뭔가 변화를 보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고 솔직히 아주 느린 레이스에서 입상을 하는데 이 경주 편수 자체가 느리고요. 일단 훈련 자체는 분명히 식전보다 더 힘이 찬 모습 자체를 보이고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다는 점. 뭐 계속 주로 아주 스포만 빵빵 때리는 그런 모습의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약 조절이 이번에 상당히 잘 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느린 레이스 만났다는 점에서는 저는 또 거리 전까지 보인 마필이기 때문에 키마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마 키마 저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놈 중에 하나예요. 이거 지난번에 예시장에서 말을 보니까 말이 뒤가 좀 약간 엉기고 그러던데 그 부분이 풀어졌으면은 저는 분명히 저도 더 뛴다라고 보고 있는 말이에요. 이건 뭐 현장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꼬지현. 예, 지난주도 우리가 일경주 때 배당을 부산 거죠, 부산.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셋이서 추천한 마필이 3복승까지 30몇 배. 그리고 또 시원하게 또 적중도 됐고 세 마필만 뛰면서 그랬고 뭐 기분 좋았던 마필이 9번 마왕이죠 또. 이거 지국주에서 방송 때도 또 해리온을 인정을 하면서 고수가 마왕을 추천하면서 또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인데 이제는 요 마왕이라는 마필이 아마도 최고 인기를 모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역시 지정원주 고수가 이 마필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그냥 추천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바닥 성적이었지만은 뛰었던 내용을 보고 추천드렸던 것이고 뭐 지정원주도 진로가 한번 막히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성과 걸음이 갈수록 나오는 걸음발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더욱더 반가운 마필. 이제는 적정 주기까지 찾았습니다.
일단 9번 마왕은 인정을 한다. 다시 한번 인정을 한다. 말씀드립니다. 네, 고수위원에게 지난번 기분 좋은 한방 막건을 안겨줬던 9번 마왕 다시 한번 추천한다라는 얘기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스를주 순말들은요 정말 잘 뛰어요. 네, 마왕도 피스를주 순말이고요. 최고도 괜찮은 말이고요. 자, 복수 한번 하러 들어가야 되겠네요. 4번만 더 하입니다. 아, 지난번에 전 솔직히 그랬어요. 뭐 발꽃비한테는 질 수 있다. 그런데 야, 풍차 돌리기한테 더 하이가 깨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풍차 돌리기가 너무 잘 뛰었는데 직전에는 사실 제가 그 더 하이에게 기대했던 그런 전개나 그런 경주 운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기대를 했냐면은 3월 29일날 오섬트리 가고 뛸 때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길래 아, 무조건 이건 앞에 붙여놓고 때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이를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좋은 조건에서 스타트하고 그냥 뭐 대충 미는 척만 하면서 후미권에서 아무것도 못하다 마지막에 끝걸음만 좀 보였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느닷없이 문수영 기술을 시켜놨어요. 25조가 마필 자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는 말은 특급 기수들을 많이 기승을 시켜요. 특히 문세영 기술을 많이 기승을 시킵니다. 이거는 2주 만에 나왔고요. 문세영 기술을 기승을 시켰고요. 직전에 제가 판단해도 김철호 기수가 작전 미스. 모르겠어요. 강명준 조교사도 자신이 판단할 때 작전 미스였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하이의 문세영 카드는 저는 무조건 승부라고 보고요. 더 하이 역시나 거리 자체를 좀 늘려나왔기 때문에 저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두권이 좀 치열하게 전개된다면은 더 하이, 마지막에 재밌게 한번 날라올 수 있지 않을까. 4번만 더 하이 복수 한번 하러 가 보겠습니다. 네, 3경주로 갑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이고요. 최홍찬 의원이 준메인 승부로 잡았어요. 전반부에 저희가 이제 승부처가 없는데 최홍찬 의원만 믿어야 되겠네요. 3경주 최홍찬 의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형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4번 동방태왕입니다. 뭐 직전 경주 발주가 괜찮은 모습에 사열 외곽 선두권에서 상당히 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상당히 잘 뛰었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 4번 동방태왕이 되겠죠. 이번 경주는 편성을 보니까 얘가 선행까지도 까고 나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초반에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3번 동방태왕 한번 입상에 맛을 본 마필들은 더 띄워주거든요. 이번에는 앞장을 까고 나간다. 4번 동방태왕 요 마필 추천드립니다. 네, 4번만 동방태양 고수현 추천하고, 박태종 기수의 부진이 어디까지 갈까요? 그리고 16조 최봉주 조교사의 부진은 또 어디까지 갈까요? 최근에 뭐 16조 아주 개판치고 있고요. 여기다가 박태종 기수도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자, 6번만 초원신비인데요. 지난 경주를 돌아봤을 때 만약에 이제 게이트 조건이 너무 안 좋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곽을 돌다가 거리 손실을 많이 좀 보고 깨졌는데, 이번에 거리를 1200으로 내렸고 직전 경주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뛰었을 때 어떤 걸음이 나오기는, 저는 지난번 경주를 되돌아보면요, 저거 꼴등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직선에서 좀 나름대로 잘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경주가 글쎄요, 실력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할 말 없는 경주예요. 저는 6번 초원신비의 지난 경주 전개 불리함 속에서 보여준 마지막 끝걸음, 그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16조 최봉주 조교사 박태종 기수 그 부진을 탈피할 수 있는 신호탄을 알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6번마 초원신비를 한번 추천드려보고요. 자, 최영찬 의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어려운 경주 요즘 준메인 승부를 잡고 있어요. 근데 또 추천받을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최영찬 의원에게 가겠습니다. 자, 이 경주가 직전에 제가 훈련 진짜 좋습니다라고 공개해드렸던 말이 미스 탱크예요. 근데 실전 뛰니까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과 실전이 그만큼 틀리다는 거를 미스 탱크가 보여줬는데, 이번에 또 이제 병합적이었어요. 직전에도 병합적으로 했고, 또 동방태양은 지금 포화주례에서
1000m 기록입니다. 1200을 지금 이제 늘어난 거리에 출전한 거고 초원 신비는 최근에 1300, 1200을 꾸준히 뛰어봤어요. 타임 자체로 보면요. 지금 1000m, 1200, 1300 각각 말들 자체로 본다면 이 경기는 현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2사가 아마 깜빡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거기에 초원 신비까지 상관구도로 팔려져요. 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두 마리 배팅권에 가져갑니다. 근데 제가 노리는 말은 여기서 전혀 틀린 다른 말이에요. 요거는 찬스를 잡았다, 기회를 잡았다라고 포착되는 말이 한두가 딱 출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팔리죠. 안 팔리기 때문에 배팅 메리트가 있고 또 배팅의 가치가 있고 어쨌든 이 경주 1200거리지만 지금 17조 대 뛰는 정도의 말들이면 입상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뭐 토요일에 비가 내리는 주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정도 타임이라면 17조 대 타임을 충분히 주파할 수 있는 말이 분명히 복병인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미스터 탱크까지 세 방을 딱 저는 힘을 주면서 때리겠습니다. 네, 최용찬이 준메인 승부 경주예요. 그러니까 인기마가 아닌 복병마를 놓고 지금 뗄 계획인 것 같아요. 기회가 찾아왔다, 찬스다. 갑자기 이 기회 기세 로신한테가 눈에 확 들어왔던 이거는 아니겠죠. 이거면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어쨌든 최용찬이요. 지금 인기마를 축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병마를 축으로 가져가고 그 복병마를 가지고 배당을 한번 노려보겠다. 인기마에 붙여서 좀 뭐 괜찮은 제가 볼 때 전략이 아닌가. 어차피 이번 경기 아사리판이기 때문에 자 최용찬 의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3경주 기대 많이 하시고요.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경주로 갑니다. 1400 국내산 육군에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4경주입니다. 또 어지럽습니다. 저는 어지러운 경주가 나왔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고수위원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기마를 자꾸 추천해 드리는데 인기마를 그냥 인정을 하고 싶어요. 저는 1번 트리플 사인이에요. 진짜 그저 문성기 씨가 내치에서 참 잘 탔죠. 말은 코너까지는 잘 탔습니다. 코너 전까지는. 그런데 코너에서 쓸데없이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바깥쪽으로 빼면서 거리 손해를 보고 막판에 걸음을 남기는 모습, 저는요 지능적으로 아꼈다고 봐요. 자, 이번 경주 게이트 1게이트 다시 한번 있는데 아꼈던 마필 또 아낄 이유는 없다 봅니다. 자, 1번 트리플 샤인 이번엔 믿고 가겠습니다. 1번만 트리플 샤인 아마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드는 말인데요. 직전에 좀 아꼈다. 고수위원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천을 드렸어요. 최영찬이요. 자, 어차피 지금까지 뛴 그 전적 자체를 보면 솔직히 별볼이 있는 말이 아니고 별볼 없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주일수록 물론 거리 정이 없는 게 이제 한 가지 흠이지만 라혼셀마가 데뷔전에서 곧바로 입상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인 말이에요. 그것도 최단거리 1000m가 아닌 1200이라면 분명히 어차피 극복해야 할 거리를 갖고 출전하고 있고 말 상태도 오히려 직전보다 또 컨디션 제가 실전에 이제 경험을 하면서 호전된 모습을 갖고 출전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보면요 빠른 말이 없어요. 1, 2가 빠르거든요. 요 두 마리 외에는 그러니까 아주 빠른 말이 없는 느린 레이스라면 서로가 싸우지 않은 그 조건이라면 라운셀마도 충분히 1번에 비해서 1번의 경주와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마필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인기마 두 마리 나왔어요. 트리플 샤인과 라운셀마 두 마리 나왔는데요. 자, 그럼 저는 복병마 추천드리고 가볼게요. 제가 지금 두 마리 지금 노리고 있는데 3번마 금빛사마. 사실 그냥 전적표만 딱 보면 아무 내용 없어요. 아무 내용 없는데 이 말 자체가 데뷔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4살에 데뷔를 했으니까 데뷔가 굉장히 늦었는데 뛰는 모습을 보면은 점진적으로 말이 4살이면 사실 순말이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육이라든지 골격이라든지 모든 게 완성이 된 시점인데 근데 말이 주법 자체가 굉장히 엉성하다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글쎄요 뭐 날 잡고 조겠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해놨고 또 하나는 이제 12번 타라니스입니다. 타라니스 같은 경우는 이게 2월 14일날 만약에 최범현 기수가 이겼을 때 늦발과 무리한 외곽 전개만 아니었으면 어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도착차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경주에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정말 성의 없이 타는 거예요 또.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최근 2차례 경주를 모두 자신이 기승을 하고 조교를 했거든요. 이런 말을 가지고 지난번처럼 엉성하게 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샤이니나 라운셀마 두 마리가 뭐 인기를 많이 모으긴 하겠습니다만 거리가 1400이고 거리 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은 말들 간의 접전이라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뭔가 지금 변화를 보이는 금빛삼 하나 직전에 뭔가 이상한 냄새를 풍겼던 타나리스 이런 쪽에서 배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두 마리를 복병마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한번 삼복승식이 됐건 승식 활용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경주로 갑니다. 1200 국내산 5군 경주네요. 이거는 뭐 실력이 제법 있는 말들 간의 접전 구도, 접전 양상으로 보여지는 경주예요. 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번 경주 고수위원부터 가겠습니다. 이런 편성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왜냐면 선행을 나가고 직전경주 잘 뛰었던 헤리온 물론 데뷔전에서는 쫓아가면서도 능력을 발휘했고 당일 최고 인기를 모아주겠죠? 헤리온이? 아니에요? 아니지. 누가 인기 순위로 따지면 아마 라이언스타나 안쪽에 완전 무결 정도가 인기 안정무결이 더 팔릴 그리고 수도 있겠구나. 문세영의 송하미로도 아무 이유 없이 문세영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해리온은 아마 한 인기 한 3위권 정도 될 것 같네요. 한 3위권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나 그럼 헤리온은 세게 봐요. 해리온. 헤리온은 뭐 선행을 워낙에 얘는 그 대하치도 좋고 이 발주 자체가 좋은 말이고 이번에 뭐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지만은 뭐 가면 갈수록 나오는 걸음발이라든가 뛰는 자세라든가 주법 이 쓰는 걸 상당히 잘 쓰는 말이에요. 자 이번에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지만 뭐 안쪽에 발빠른 마피들이 몇 둔 눈에 띕니다. 일단 5번 쾌속순항이라든가 7번 성함 피어로 하지만 얘가 밀려봤자 세 번째에서 뛰는데 이미 데뷔전에서 선입도 검증을 했던 마필이고 경주를 뛰면서 거리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말이고 12번 해리온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2번마 해리온. 어차피 고수위원에게 지난번에 마왕과 함께 너무 좋은 그런 기억을 선사를 해줬기 때문에 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지난 경주 걸음의 여력이 많이 남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12번마 해리온 나왔고요. 최영천이요. 저는 당연히 큰 게임을 그래도 경험한 라이언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어차피 서울 말들이 부산 내려간 거는 입상하기 위해서 내려간 건 아니에요. 가능성 타진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 전력 승부는 다 안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착수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무리 훈련 때 이제 어쨌든 일반경주 출전하면서 너는 하려고 이번에 출전한 거구나 생각했던 게 이게 직전에 KR컵 부산 내려갔을 때 그 같이 내려간 햇빛나 있죠. 네, 햇빛나. 거기에 이제 라떼 이전까지 같이 3두 병합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 병합하는 모습 자체에서 라떼 이전은 상위군을 2군만데 상당히 잘 따라가요. 그렇다면 라이언스타는 현군 5군의 그 등급 경주 편성 자체에서는 전 그 걸음이라면 훈련시 걸음이라면 경쟁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1번 라이언스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만 라이언스타. 뭐 잘 나가다가 이제 캐리커 마일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출전의 의의만 뒀죠. 꼴등으로 왔습니다. 꼴등으로 왔는데 아니 그 어느 분이 이제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 아니 기수들이 어차피 질 거 아는데 이걸 왜 갖고 내려가라고 그러더라고 부산에. 자,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이고 정확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성열 기수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KR컵 마일 경기 딱 내려갔잖아요. 일단 통장에 한 300 정도 꽂힙니다. 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기수들이 내려간다. 아니 좋잖아요. 뭐 서울에 있어서 300 벌지 못 벌지도 모르는데 300 그냥 통장에 꽂혀버리는데 라이언스타는 어찌됐건 큰 경주를 경험을 하고 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전의 모습들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그게 아마 라이언스타의 강점이 아닌가 싶고요. 자 저는 완전 무결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조건 자체가 워낙 좋네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 해리온이라든지 이제 고수위원이 말씀을 드린 대로 송하미어로 그다음에 쾌속순하고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선두권에서 막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싸울 거란 말이죠. 근데 선두 무리를 딱 앞에 띄워놓고 그 뒤를 누가 따라가느냐라고 봤을 때는
1번은 완전 무결이 그 뒷선을 2선에서 레이스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림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기다가 지난 경주 뭐 1300 뛰다 거리를 내렸고 같이 뛰었던 말들이 태풍 돌파나 광속이었고 뭐 나름대로 선두력도 좋았고 직선주로 뭐 끈끈한 걸음도 보였는데 상대가 잘 뛰어서 깨진 말이기 때문에 1번 완전 무결은 전개 이점 감안해봤을 때 여기서 쉽게 뺄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네요. 1번은 완전 무결을 이어코는 추천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물건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22조 말이죠. 예예. 이번에 다 다른 마방으로. 지금 안병기 조교사가 1년 정지를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글쎄요 뭐 한간에는 안병기 조교사의 그 1년 면허 정지가 심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네요. 좀 심해 이거는 내가 봐도.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로 잘리는 애들 원래 기승정지를 이런 마방 정지를 이렇게 지금 봄떼기로 그러니까 돈이 마사이가 돈으로 손해봤기 때문에 환급을 다 해줬기 때문에 좀 더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 상습적으로 정말 안 가는 애들 있잖아요. 계속 잡아 당기고 인기와 상관없이 계속 당기는 애들 그런 마방 이런 데를 제재를 줘야 돼요. 그런 데를. 그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이거 얘기하고 가면 제가 예전에 저는 뭐 재결위원들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싸우면은 저는 안 집니다. 왜 안 지냐? 재결위원하고 매경주 12부터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정확한 논리와 그렇죠. 정확하게 뭔가를 내가 어필할 수 있을 때 가서 싸웁니다. 한 2번 정도 싸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모 재결위원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니 이거 안 간 거 아니냐? 정확하게. 아니 뭐 다른 것 때문에 갔는데 이런 거 안 간 거 아니냐? 내 눈에도 보이는데 당신들이 못 보면 당신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한테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도 안다. 그럴 때마다 다 정지 매기고 자르면 말 누가 듣냐. 근데 그 논리도 맞긴 해.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의 그 정지가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은 1년 동안 백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병기 조교사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마 본보기로 이렇게 장기간의 기승 면허 정지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동수가 소스를 주겠지 뭐. 뭐 그렇게 그렇지 뭐 그래야지 뭐. 어찌됐건 안병기 조교사 1년 정지로 인해서 안병기 조교사의 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점, 그 말들이 어느 마방에 들어가고 또 어떤 경주를 치르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따지고요. 그 마방 옮긴 말들의 그 마주와 그 조교사 새로 옮긴 마방의 조교사들과의 관계도 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완전 무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경주 이어코의 메인 승부로 가겠습니다. 자, 13마리가 출전했어요. 1400에 국내산 5군의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데 야 이거 까다로운 경주죠. 뭐 인비액티브라든지 제이터치라든지 뭐 광속도 있고요. 스타메이커나 루나챔프, 뭐 햇빛나 등등 정말 많은 말들이 입상권을 노리는 경주예요. 이런 경주를 이어코가 우리 지급조서 방송의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메인 승부로 잡았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직전에도요. 제가 대가리 놓고 때렸단 말이에요. 직전에도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를 들어갔어요. 의심 진짜 코딱지만큼도 안 했습니다. 코딱지만큼의 의심도 안 했던 말인데 성적이 안 좋았죠.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조건이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조교 때 보여줬던 걸음 자체도 직전보다 더 시원해요. 어차피 이번 경주가 이제 지난 4월 4일 7경주 같이 뛰었던 말들의 재탕 경주거든요. 그 경주만 자세히 복귀를 해도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경주. 이 와중에 이어코에 한 놈만 팬다. 그 한 놈만 팬다의 주인공이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 승부 잡았고요. 이번에 아마 배당이 아주 짭짤할 거예요. 이거 뭐 걸리기만 하면 한구라가 아니냐 이런 판단까지도 내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인기말들 중에 안 되는 말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많이 팔린다라는 얘기죠. 어정쩡한 능력 가지고 많이 팔리는 놈들 모두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이어코 백팅의 대가리 의심도 없어요. 지난번에 의심도 없다가 깨졌습니다만 그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더 배당이 좋고 이번에는 더 노려볼 만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경마 6경주 이어코의 한 놈만 팬다. UCC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진짜 이어코의 관리만 놓고 제대로 한번 복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6경주 직전에 이어코와 함께 당하셨던 분들 다시 오셔야죠. 그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경전이 1200m 혼합 4군 경주. 자, 이번 경주 오늘 7경주를 고수가 오늘 메인급으로 강력한 승부로 들어갔어요. 자,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는 뭐 지금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3주 연속으로 고수가 지급조사를 쓰면서 자, 고배당을 계속 적중시켜드리고 있고 예상의 촉이 완전히 날카로워지고 있고 3주 연속으로 또 방송 메인 승부를 주력이든 바치기든 계속 적중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적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승부로 들어갑니다. 적중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강축도 있어요. 근데 그 강축이 인기도에서 빌빌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팔릴 거예요. 하지만 이마피를 믿고 축으로 놓고 때리기는 상당히 좀 깝깝할 거예요. 하지만 고수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금화피를 믿고 들어가는 복귀로서 꽉 잡혀있는 금화피를 확고한 자신감으로 대가리로 놓고 자, 이번 경주 편성상 때릴 만한 마필 자, 한 방에 조지고 들어갈 거예요. 이게 배당이 짭짤하게 나와준다면 복승식 배당이 20배 이상은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쓸데없이 팔리는 인기 마피들이 여러 두가 있고 은근히 엄청난 혼정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7경주 상당히 재미있다. 승부를 개인적으로 보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한구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리면서 웃으면서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이번 7경주 고수의 방송 메인 승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로 갑니다. 앞서 6경주는 이어코의 메인 승부 경주였고요. 7경주는 고수위원의 메인 승부 경주였고요.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8경주로 왔습니다. 13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8경주. 승분전 치르는 말, 바닥패 좋은 말, 그리고 숨겨놓은 발톱이 아주 날카로운 말. 쉽지 않은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용찬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자, 뭐 훈련 자체로 보면 인기마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인기마를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누가 더 좋았냐? 그건 이제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6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돌파. 좋아요. 연승 기록한 선행마라는 점, 그 점 자체가 혹시 이 말이 여기서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감히 워낙에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선행을 안 가도 버티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말이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순수 조교로만 말씀드리면 태풍 돌파는 또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용찬 의원이요. 그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사실 뭐 고수위원회 저나 한참 어리잖아요. 최용찬 의원보다 한 20년 어리지 우리가. 18년, 18년. 형이 18년 내가 20몇 년 어리잖아. 저희는 이제 좀 아버지 아버지 그렇지. 저희는 이제 좀 공격적으로 막 자신 있으면 자신 있다라는 표현을 막 해요. 이건 뭐 안 빠집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최영찬 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태풍 돌파 그렇게 좋게 봤으면 이거 그냥 옵니다. 근데 이게 혹시나 못 와서 우리 지급조서 방송을 보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이 혹여나 나 때문에 좀 그러면 어쩌나라는 그런 걱정. 우리 최영찬 의원의 이 따뜻한 마음을 이 지금 찐통 같은 스튜디오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태풍 돌파는 저희의 표현대로 하면 최영찬 의원이 그렇게까지 표현 안 했습니다만 제 생각이지만 맞을 거예요. 이건 그냥 옵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만 태풍 돌파 최영찬 의원의 추천마로 나왔고요. 호수연. 예, 이렇게 대가리로 팔린 마필 5번 에코블루는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에요. 저는 그냥 얘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안 빠진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5번 에코블루는 놓고 갈 건데
최홍찬 의원이 6번 태풍 돌파. 솔직히 저는 최홍찬 의원이 추천하기 전까지는 얘는 좀 불안한 말로 봤어요. 왜 안쪽에 2번 필승 예천이나 3번 포토시라든가 특히 2번 필승 예천이 순발력이 워낙에 좋은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안쪽에 있는 2번 필승 예천이 나갔을 때 또 박태종 기수는 선행을 고집하는 기수가 아니라 앞에 빠른 말이 있으면 자꾸 제어를 하는 기수거든요. 스타일이 기승 스타일이. 그래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교로서 쫓아가도 된다라는 이거는 최홍찬 의원이 그렇게 멘트란 거는 이건 정말 센 멘트거든요. 센 멘트예요. 되게 센 멘트예요. 그래서 6번 태풍 돌파는 못 자르겠어요. 저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최홍찬 의원이 조교를 잘 보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나오는 공백을 두고 나오는 31주 만에 나와주고 있는 12번 오로라 퀸이 골편 제거 수술을 하고 공백을 두고 나오는 마필인데 여기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왔어요.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예전의 능력보다 차라리 공백 전보다 말이 훨씬 더 좋아져서 왔다. 주행검사 내용이 뻑이 가도록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에코블루의 오로라킹까지 이제 나와서 에코블루 태풍 돌파가 아마 배당판에 배당을 주도할 겁니다. 주도하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승군전 치르는 놈, 그 다음에 바닥패 좋은 놈. 그러니까 승군전 치르는 놈은 태풍 돌파고 바닥패 좋은 놈은 에코블루고 여기에 이제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복병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로라킨이에요. 오로라킨이 그 중에 한 놈입니다. 예전에 사실 오로라킨이요. 약한 말이 아니었어요. 센 말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골편 제거하고 나오니까 뼈조각 제거하고 뭐 그러면서 휴양을 하고 나와서 그렇지 이 말은 예전의 능력을 감안해보면 센 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좀 덜 팔릴 거예요. 9번만 라온 에스프리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 건데 아마 덜 팔릴 겁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한번 좀 따져봤던 부분이 뭐냐면 그래? 앞에 가는 말들이 좀 세긴 하지. 태풍 돌파 앞에 가고 필승 예찬 앞에 가고 세지. 근데 최홍찬이 이제 태풍 돌파 따라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전 처음에 생각이 윤태혁의 성향상 필승 예찬 탔으면 이거 무조건 선행이다. 그럼 태풍 돌파가 깝깝해지겠는데? 잠깐만 그 페이스 따라가다 다 쓰러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가장 마음 비우고 편안하게 추입할 놈이 누굴까? 그게 바로 라온 에스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온 에스프리도 사실 오래 들어가지고 그때 그 휴양 한번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래 들어가지고 지금 휴양 이후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이 말에는 또 복귀가 세게 나와. 복귀 세게 나오고 그 3령 탱크하고 뛸 때는. 그러니까 이 라온 에스프리가 능력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최근에 성적이 좀 안 좋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9번말 라온 에스프리가 52.5. 이건 뭐 그냥 땡큐 아닌가. 9번말 라온 에스프리를 그 아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복병마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9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메인 승부로 선택한 이유가요. 복병말을 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태가 좋아진 확 변한 말. 자, 다음에만 늦다라고 생각되는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 템포 빠른 승부로 가져가는 게임이 바로 9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뭐 인기권에 끌 수 있는 두 마리 마필이 뻔해요. 챔피언 트로피하고 또래가 인기마입니다. 챔피언 트로피는 어쨌든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자체 인기를 끌고 실망스러운 걸음이었지만 그래 절대 약한 말이 아니에요. 기본 걸음을 해주는 말입니다. 단지 한 가지 좀 약점이 있다면 좀 습보가 없어요. 강한 습보 한 번만 딱 놔줬으면 좋았는데 여기 없었다라는 점. 그 점이 문제고 또래 자체는 오늘 마무리 조교할 때 발주 연습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뭐 그냥 양호한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두 마리 마필이 이 경주 편성 자체에서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경주 조건을 맞았어요. 왜? 다른 마필들이 그만큼 약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이 약해요. 지금까지입니다. 예전에 보여줬던 그 걸음을 생각하면 절대 안 그렇죠. 자, 그 가운데 이 두 마리를 제외한 마필 중에서 제가 한두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컨디션 자체가 살아났다라고 확신을 갖고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이면 늦는다. 먼저 힘을 주면서 때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놓고 승부 들어가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구경주 저 최홍찬이 자신있게 메인 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10경주로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구경주는 우리 최웅찬 위원의 메인 승부 경주였어요. 아주 뭐 시원하게 한번 때려드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10경주 12마리 출전한 2등급의 1800경주로 갑니다. 왕대가 핵심입니다. 왕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네요. 왕대. 자, 고수현한테 먼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어코의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이 왕대란 말을 고수가 데뷔 전부터 또 씹어 먹었고 이 말을 워낙에 좋아했는데 이 마필이 왜 못 뛰는지를, 뭐에 못 뛰었었는지를 얘는 내가 조기로 항상 확인을 했어요. 이번에도 또 확인을 하고 나왔고요. 동영상이지만 전 나가진 않으니까 동영상 조교지만은 계속 확인을 했던 말인데, 이 왕대가 못 뛰었던 이유가 예전에 못 뛰었을 때 보면은 호흡기가 엄청 거칠어요. 칵칵대고 뛰고 계속 그러면서 못 뛰지 않았나 싶어요, 최홍철이면. 그런데 요게 뛰기 시작한 게 호흡기가 좋아져요. 이게 팩팩 소리가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걸음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호남 2군까지 이미 뛰어봤단 말이고요. 그 전에도 얘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제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다시 능력을 발휘해주고 있고, 이번에 호흡기가 좋아지면서 훈련 강도도 세게 더욱더 올려놨고, 저는 12번 왕대를 좀 세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12번 왕대. 제가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수현이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이제 하는 쪽이고. 자, 우리 최용찬 의원이 궁금해요. 최용찬 의원이 이제 조교를, 이런 경우는 조교가 화끈하게 통하거든요, 사실. 최용찬 의원에게 가겠습니다. 마방 이적하면서 지금까지 아마 직전에 좀 이제 가능성을 약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훈련 자체가 직전 오히려 그 이상으로 했고 안장까지 완전히 저는 어쨌든 아니다 기수에서 조금 아니다. 아니다 기수. 이번엔 기다. 네.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죠. 이번엔 기가 아니었고. 자, 마니인컴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명색이 1군에서 뛰어본 말인데, 자, 훈련을 제대로 하고 나옵니다. 솔직히 직전에도 제대로 했어요. 근데 딱 그 갭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그때는 1군마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2군마들이에요. 가장 핸디를 받았지만 사이즈에서는 그 분명히 앞선 말이 바로 마니인컴이에요. 58의 핸디를 달았지만 그 정도 훈련이면 저는 와줘야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니인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니인컴.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지난번에 마니인컴은 점핑이에요. 그러니까 직전에 레이팅 95점이었고 이번에도 95점이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1군 가가지고 점핑해가지고 아마 뭔가 착오가 좀 있지 않았나. 다시 이제 2군으로 와가지고 뛰는 상황이에요. 자, 이어코의 준메인 승부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대가 말이죠. 이제 최근에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3군까지는 얘가 곧잘 뛰다가 2군으로 딱 올라와가지고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군체계 변경이 딱 되면서 레이팅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다시 3군으로 내려가죠. 3군 내려가서 3번의 경주가 단계를 참 잘 봐봐. 4위, 2위, 1위. 그리고 다시 죽음의 2군으로 왔습니다. 글쎄요, 저는 왕대는 일단 빼지는 못하더라도 이거를 축으로 가져갈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인기 1위 아니야. 인기 1위. 인기 1위예요. 무조건 인기 1위. 왕대가? 무조건 인기 1위. 인기 1위 안 할 거야. 무조건 인기 1위가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번 경주를 그 준메인 승부로 잡은 건요, 이런 겁니다. 진짜 여기서 능력으로는 대가리를 와도 뭐 몇 번을 와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이 최근에 뭐 컨디션도 안 좋고 상대들 잘못 만나고 이래서 깨졌는데, 아니 여기서 들팔 분위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자신 있거든요. 정말 이건 뭐 복기며 뭐며 뭐 초기며 뭐며 그냥 완벽해요. 승부 의지까지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말이 하나 나왔는데 그 말이 생각보다 좀 들팔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 경주 뭐 왕대가 축으로 팔리지만 왕대 놓고 어떤 막걸리든 10배 언저리까지 배당이 나와요. 적중만 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왕대 뺄 수는 없지만 대가리론 가지 않아요. 마니인컴은 저도 세게 보고 있는 말이고요. 그러나 마니인컴이 됐건 뭐가 됐건 왕대가 됐건 전부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이어코는 강축이 있다. 그놈을 놓고 복승식은 당연하고요. 쌍승식까지 한번 때려볼 생각이에요. 이번 10경주 굉장히 자신 있는 경주거든요. 그래서 준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10경주 이어코의 준메인 승부 경주라는 점 체크해 두고 본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11경주로 갑니다. 토요경마 1200 혼합 3군에 11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2마리가 돋보이는데요. 퀸즈 챔피언과 아나연 갤런트 어떤 평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고수위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고수위원이 뭐 정리해 주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최영찬 위원에게 가겠습니다. 퀸즈 챔피언의 문세영 한 장, 아너 갤런티의 하만식의 한 장, 공백은 있어도 상태는 전혀 이상 없고 퀸즈 챔피언은 지금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네. 경주 레이스 자체도 초반에 아주 빠르다라고 판단되는 완벽한 리드를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2마리의 능력이 조금 더 우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정상적인 주기에 말의 능력을 최대한 뽑아내고 주고 있는 1번 퀸즈 챔피언을 저는 추천드리고 다만 역시 이것도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핸디 올라간 거죠. 요게 이제 좀 걱정스럽지 말해서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2차까지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말이 1번 퀸즈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재밌겠네요. 10경주에 왕대가 어떻게 뛰나 한번 보자고요. 왕대는 2군에서 뛰는 거고요. 얘는 지난번에 왕대는 이긴 말인데 1군에서 뜁니다. 3군에서 뜁니다. 그거 좀 비교해보는 것도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뭐 저는 그래요. 아너앤 갤런트를 저는 좀 세게 보고 싶네요. 예전에 능력 굉장히 좋았던 말이고요. 특히 아너앤 갤런트를 저는 공백이 있지만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주행심사, 재심사 때 전혀 하자가 없었고 또한 재밌는 건 아너앤 갤런트는 그동안에 이제 그 휴양하기 전에 뭐 불강력이 이끄는 아주 빠른 페이스라든지 비그랜드가 이끄는 굉장히 빠른 페이스라든지 그런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서도 견뎠던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번 아너앤 갤런트가 공백은 있지만 재밌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고수연에게 가겠습니다. 우리 지급조서의 구원투수죠. 마지막 경주를 준메인으로 잡으면 뭐 날라다닙니다. 자, 고수연. 예, 마지막 경주 일단 두 위원이 말씀드린 1번 퀸즈 챔피언 그리고 2번 아너 앤 갤런트 두 마필이 깜빡이를 형성을 할 거예요. 무조건 깜빡이. 예, 깜빡이 무조건 형성을 할 건데 저는 1번, 2번이 들어오면 그냥 좆된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말은 들어오겠죠. 왜? 고수는 이 1번, 2번 막건을 깰 마필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자 승부 들어가는데 여러 군형 들어갈 필요 없이 1번, 2번 현장에서 말상태 조마피 쪽으로 때리면 되는 거예요. 한 방을 때리고 한 마피만 방어를 하면은 이번 경주는 적중이 될 수 있는 경주인데 1번, 2번을 깨는 마필이 또 얼레발레 팔리는 또 인기 마필들 그 다음에 팔리는 애들 이런 애들 놓고 때리려고 승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건 또 뭐야 했던 마필이 분명히 하나 나타날 거예요. 자 그 마필을 노리면서 자 마지막 경주 1번, 2번 둘 중에 한 마필 현장에서 마필 좋은 쪽으로 때리면서 한번 마무리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퀸즈 챔피언과 아너앤 갤런트가 배당이 한 2배 언저리에서 제가 볼 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뭐 많이 나오면 마지막 경주 특성상 한 400 정도 그 정도인데 두 마리가 세긴 한데 이 두 마리를 깰 말이 하나 있다. 요런 경주 고수연이 잘하죠. 지난주에 뭐 부산경마 억만돌이 같은 그런 말을 놓고 아예 때리는. 자, 11경주 고수연의 준메인 승부 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토요경마 순서는 여기까지네요. 뭐 쟁쟁한 말들이 붙은 경주들이 많아서 좀 재밌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황금 연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닌가? 놀러 가시나? 놀러 가서 뭐 다 요즘에 스마트폰도 있고 요즘 누가 촌스럽게 막 해다 배팅하나? 그렇지. 그래서 어찌됐건 뭐 많은 분들 오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노력을 저희는 할 것이고요. 뭐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는 최선을 다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살피고 현장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